안녕하십니까, 이영호 계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각 세무조정계산서의 각 아이템별로 여러분에게 작성 요령과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례에 대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가장 기본 출발점인 소득금액 조정학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양식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 일일이 뭐 작성 요령을 이 강의 들으시면서 받아듣기 힘드시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이렇게 서식을 서식 빈칸에 해당된 작성 내용을 이렇게 박스로 정리했으니까 보시기 편하실 거예요. 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득금액 조정학계표 사항에 저기 이제 과목은 기업액의 기준에 따른 계정 과목이 있으면 계정 과목을 적으시고, 아니면 기업액인 계정 과목 아닌 항목들은 이제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업액의 계정 과목 없는 정빙불비 가산세, 뭐 정빙불비 접대비 이런 것도 아니죠. 그다음 인정이자 이런 것은 계정 과목 없잖아요. 내용을 적으시면 된다. 이제 적당하게. 자, 그다음 금액란은 뭐 말 그대로 금액을 적습니다. 이 칸은 원래 그 금액란은 중간에 1,000원 단위로 자르는 칸이 있었는데 지금은 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그 1,000원 단위 컴마가 찍힐 거예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소득 처분이 동그라미 3번과 6번이 나와 있는데, 이 소득 처분은 입금 항목에 대한 소득 처분도 있고 손금 항목에 대한 소득 처분이 있는데, 우선은 입금 항목에 대한 소득 처분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입금 항목에 대한 소득 처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법인세법 시행령 106조에 따라서 배당, 상료, 유보, 기타 소득, 기타 사유치, 기타로 정당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첫 번째 상료가 입금 산입하고 이제 귀속이 임직원에 간 것이 이제 상여 처분이 되겠죠. 상여는 코드가 100번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상여 처분에 예를 들자면 상여의 예가 첫 번째 이제 임직원에 대한 인정이자죠. 가지역금 인정이자가 이제 상여 처분이 될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 외 사용 금액이죠. 요거 이제 탑승자가 임직원인 경우죠. 따로 여러분들 29호 양식에서 강의를 드리긴 하겠지만 탑승자가 임직원일 때 업무 외에 차량 유지비는 성급을 산입하고 상여 처분됩니다. 그 다음에 귀속자가 불분명한 건요. 이건 이제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상여 처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의 인정상료로 해서 이 법인세 조정계산서의 55 양식에 옮겨 적었어요. 소득자료 명세 양식에 옮겨 적어가지고 그 양식에다가 적어서 원징수를 하시면 될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배당은 기속자가 임원도 아니고 직원도 아닌 그 밖의 외부의 개인 주주에 기속되면 배당 처분됩니다. 배당 처분은 실무에서 잘 발생되지 않죠. 순수한 개인주,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개인주주를 말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 세 번째가 기타 사유출이 있는데, 기타 사유출은 입금 산입하고 그 경제적 이익이 어디로 가느냐? 외부의 개인 사업자에게 기속된 거죠. 외부의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의 개인 사업 소득이나 법인 소득을 구성한 것을 기타 사유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좀 힘드시죠? 근데 기타 사유출의 예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몇 가지 적어보면 이제 법인세 비용은 기타 사유출이 되죠. 법인세가 기타 사유출. 경제적 이익이 국가란 단체에 가버렸다는 얘기예요. 물론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접대비에 관련된 세무조정사항도
기타 사유출이 됩니다. 그럼 세 번째가 지급이자에 관련된 세무조정사항도 기타 사유출이 돼요. 송구불산이 바뀌고.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벌가금요. 뭐 교통이방 벌가금, 환경이방 벌가금, 징벌적 배상에 대한 벌가금 이런 것들이 이제 기타 사유출이 되겠죠. 그럼 다섯 번째가 이 비지정기부금요. 여기 기타 사유출이 될 겁니다. 그 여섯 번째가 업무용 승용차에 감가상각비 8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한 정리인데 요거에 이제 차량이 회사 내부 차량이면 유보가 되는데 리스와 뭐죠? 렌트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기타 사유출이 됩니다. 이 항목은 구체적인 항목에 가서 배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역시 승용차의 처분 손실 중에서 역시 800만 원 초과분이 기타 사유출이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리스와 렌탈은 매각을 못하니까 자사 차량이 되겠죠. 이 기타 사유출은 코드가 여러분 500번으로 적어서 일단은 뭐 사후관리 대상은 아니고 그걸로 끝나는 거죠. 이해되시죠? 기타 사유출요. 그다음 기타 소득은 뭐 이도 아니죠. 이제 그 밖의 이자 300번 코드가 되겠죠. 입금 산입하고 경제적 이익이 임원에 간 것도 아니고 외부의 법인에 간 것도 아니고 주주에게 간 것도 아닌 것을 기타 소득이라 합니다. 실무에 기타 소득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상여 기타 사유치 기타 소득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소득 처분이 유보와 기타가 남아 있는데 입금에도 유보와 기타가 있고 손금에도 유보와 기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타부터 설명을 제가 올릴게요. 자, 기타입니다. 기타는 입금 산입의 기타는 코드가 600번입니다. 600번요. 요거는 이제 주로 잉여금에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이죠. 여러분들 그 앞에 제 강의를 표준대차표 강의 들으시면 기억나는 거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자본잉여금이나 OCI 기타 포괄손익 항목 중에서 입금에 해당되는 항목들이 있으면 입금 산입하고 기타 처분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 주식의 처분이 될 거고요. 제가 이걸 그 PC 화면에다가 필기하기 때문에 조금 글씨가 삐뚤삐뚤한 건 양해하세요. 뭐 제가 이렇게 정자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알아보시기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OCI에 해당되는 항목인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이익 부분요. 또는 이제 국제기준상의 FB, OCI 금융자산의 평가 이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OCI 항목에 보험 수리적 이익 같은 것이 이제 입금 산입의 기타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손금 산입의 기타는 코드가 200번인데 이건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잉여금에 관련된 사항이죠. 요 위에 설명드렸던 요거의 반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의 처분 이익에 반대 손실,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이익에 반대 평가 손실, 보험 수의적 이익에 반대 손실 이런 것들이 이제 손금 산입 기타가 되겠죠. 두 번째가 이중과세 조정 항목이죠. 이중과세 조정 항목이 뭐냐면 수입 배당금의 입금을 산입이라든지 그다음 국세지방세 과원합에 대한 환급이자 이런 것이 이제 기타 처분이 되겠습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자, 기타 처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보가 남았죠. 유보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죠. 유보가. 유보는 입금 산입에도 유보가 있고요. 손금 산입에도 유보가 있습니다. 입금 산입이나 손금 산입 유보는 이게 기업회계상에 우리가 유보를 기업에게는 일시적 차이란 용어를 쓰죠. 영어로 말한다면 타이밍 디퍼런스죠. 이 내용은 이론적으로 본다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상의 자산 부채의 평가 차이, 그 다음에 손익의 귀속 시기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 유보가 되는 겁니다. 자산 부채의 평가의 차이, 손익의 귀속 시기 차이. 이래도 힘드시죠? 제가 굳이 계정 과목을 말씀드린다면 유보 항목이 어떤 거냐? 자, 미수수익이죠. 정기예금 적금의 미수수익이 발생한 사항이 유보가 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가 유보에 발생된 두 번째 계정 과목이 매출채권요. 외상 매출론 받으면 대손에 관련된 사항이 될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재고자산에 관련된 사항인데 재고자산 평가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네 번째가 유가증권에 관련된 사항이 유가증권 평가입니다. 개별 강론에서 유가증권 더 설명드리겠지만 여러 계정 과목이 그 기업에게 일반 기준상의 단기 매매 정권,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정권, 만기 보유 정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주식이 있어요. 국제 기준상에는 기억나시나요? FBPL 금융자산, 단기 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FBOCI 금융자산,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그다음 AC 금융자산, 삼각후 금융자산 이렇게 구성됩니다. 여기에 대한 조정사항. 그다음 네 번째 그렇고요. 다섯 번째가 감가상각비에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이 다 유보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충당금이나 준비금에 관련된 사항이 유보가 되어 있죠. 퇴직급여 충당금, 대손 충당금, 그 다음에 뭐 압축기장 충당금, 공사 손실 충당금 이런 것들이 다 유보가 되겠습니다. 유보 항목들은 이렇게 발생한 항목이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옵니다. 입금도 유보고 송금 유보. 그래서 유보는 다음에 이제 사후 관리가 되는 거죠. 이러한 유보 때문에 생기는 계정 과목이 이연법인세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서 자본과 증익을 얽혀 설명드릴 때 강의 다시 드리긴 하겠지만 이 입금살이 플러스 유보로 발생되는 계정 과목이 여기다 곱하기 법인세율이죠. 곱한 것이 이연법인세 자산이 되고요. 송금살입 마이너스 유보의 법인세를 곱한 금액이 이연법인세 부채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연법인세 부채는 송금살입한 것은 지금 법인세는 줄지만 미래의 법인세를 더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부채, 이연법인세 부채가 되는 겁니다. 입금살입 유보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사항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소득금액 조정학표를 작성하시면 자 밑으로 가겠습니다. 연결되는 것이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가 원투가 있어요. 이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학표는 소득금액 조정학표 세부 사항을 자세히 적는 내용입니다. 1번이 입금에 대한 내용이고 좀 내려갈까요? 2번이 송금에 대한 내용인데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1번, 2번 과목 금액은 그대로 뜨고요. 3번의 영업손익 조정은 밑에 이름 설명이 작성요령 2번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 상정세법상의 그 일감 몰아주기 정년세 과세에 대한 금액을 구하니까 법인세 계산할 때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하지 마세요.
빈칸 보통 두시고 밑에 송금사립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득 처분란 그대로고 이제 문제는 조정 내용을 육하 원칙에 따라 적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송금을 사입하고 기타 사유주에 처분함, 기타 포괄 손익이 계상된 매도 가능 정권 평가 이익을 입금 사립하고 기타 처분함, 퇴직급여 충당 한도 초과를 송금을 사입 유보 처분함, 수입 배당금의 이중과세 조정사항을 입금을 사립하고 유보 처분함, 기타 처분함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어느 정도 원칙에 따라 적으셔야지 막 간단하게 하게 되면 좀 이상하죠. 예를 들어서 접대비 부인함 이런 식으로 곤란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내용을 적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가지역금 인정이자 중에서 임직원 기속분을 입금 산입하고 상여 처분함, 가지역금 인정이자 중 관계이사 부분을 입금 산입하고 기타 사유줄 처분함 이런 식의 내용을 적어주시라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큰 문제 없을 생각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간단히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본이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서식에서도 뵙기로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